망언이냐 명언이냐 이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3월 말에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진짜 이재명이 아무리 잡범이라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수많은 망언을 뱉어낼 수가 있는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개딸들이 이재명의 망언을 숨길 수는 없고, 이 이재명의 망언집은요 이번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힘이 열심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망언집이라는 소책자를 열심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SNS를 통해서도 열심히 알려야 돼요. 거의 한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온갖 망언과 폐륜적인 것을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혼자서 다 해치웠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개딸들은 어떤 망언도 아름다운 명언처럼 듣겠죠. 개딸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재명이라는 자의 실체를 모르는 이런 많은 이른바 부동층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알려야 돼요. 이분들한테. 아마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개딸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대응한답시고 김문수 망언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김문수가 후보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문수가 극적으로 살아오자 바로 김문수 망언집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본 많은 분들이 야, 김문수 진짜 명언을 많이 했네. 이 김문수의 숨겨진 명언들을 개딸들이 망언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열심히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망언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거는 어떤 발언들이냐? 아니,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걱정이다. 이 사실 1000만이 넘는 반려인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들의 표를 생각하면 참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 불편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사실을 그냥 정직하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발언했다. 이게 명언이지 왜 망언이냐, 이런 겁니다.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이게 망언입니까? 세월호 참사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죽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100번, 1000번 애도하고 추모하지만, 바로 그 세월호의 그 죽음의 구판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 엄연히 있었잖아요. 그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온갖 누명을 씌워서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고 정말 용기 있게 주장했어요. 이게 명언이지 왜 망언입니까?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진짜 명언이네요. 아니, 이자 여적죄 저지른 자 아니에요. 문재인이. 여적죄는요 우리 형법에 사형 말고는 다른 중형이 없어요. 그냥 사형이야. 몇 년 이상의 징역, 뭐 무기형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형이야. 여적죄가 인정이 되면. 그래, 저도 이재명이는 문재인이는 여적죄를 저지른 자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적죄가 인정되면 뭐 사형밖에 없어요. 그래, 문재인에 대해서 김문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이분 당장 총살감이지. 2019년입니다. 2019년이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하고 있을 때예요. 이게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저기 어디서 책방하고 있는 이 문재인을 향해서 얘기한 거라면, 야, 문재인이가 그 얘기 하려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시퍼렇게 권력 행사할 때 휘두를 때 그때 했어야지. 바로 그때 했네요. 2019년이니까. 문재인이가 그냥 막 우리 자유파를 향해서 괴멸시키겠다고 칼을 휘두르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김문수가 광야에서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때. 무슨 면책특권 같은 갑옷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혼자 소리쳤어요. 문재인 이분 당장 총살감이지. 그야말로 세기의 명언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노컷 뉴스는, 좌파 언론은 김문수 망언집을 소개하면서 여성 비하가 심각하다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 2010년에 15년 전입니다.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수 소녀시대를 가리켜서 쭉쭉빵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망언이다 이겁니다. 쭉쭉빵빵. 요즘 세대는 잘 모를지 몰라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참 변화가 심하고 유행을 잘 타죠. 2010년인데요. 그때 쭉쭉빵빵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명사, 몸매가 늘씬하고 볼륨이 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어요. 욕이 아니에요. 속되게 이른다는 건 뭐냐면 생활 언어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꼭 표준말만 씁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90년대 중반부터 유행한 말이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됐다. 이 발언이 나온 게 2010년이니까 90년대 중반부터 하면 15년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이 말을 쓸 때예요. 실제로 제가 당시에 지상파 종편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상파 종편의 각종 예능 프로에서 그냥 무시로 사용됐던 말이 쭉쭉빵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성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들이 그렇게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불편해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3, 40년 전에는 아유 저 사람 참 섹시해 그러면은 뭔가 좀 모욕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는데 요즘 아유 정말 섹시하시네요 그러면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문화고 문화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 생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 하고 말이죠. 형수의 어디를 찍겠다. 이게 생활 언어 같습니까? 아니 형수의 어디를 찍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일상생활 속에서지만 편하게 씁니까? 이재명의 형수의 어디를 찍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폐륜적인 망언이에요. 그런데 김문수가 15년 전에 사용한 쭉쭉빵빵은 당시에 대다수 지상파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냥 무시로 쓰던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생활 언어였어요. 이걸 망언이라고 그래 공개를 합니까? 이재명이 이자 말이죠. 웹툰 작가들하고 담화를 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요. 불법 사이트 몰래 보는 거 그건 뭐라 그래요? 사실 초기에 홍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자지. 웹툰 작가들과 간담회예요. 그런데 불법 사이트 몰래 보는 거 뭐라 그래요? 초기에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게 불법 사이트는 웹툰 작가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웹툰 작가들을 앉혀놓고 아니 뭐 불법 사이트 그게 초기에는 그래도 홍보가 되지 않나요? 그러자 웹툰 작가가 참석했던 웹툰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애써 당황한 표정으로 애써 웃어 보이면서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게 우리 유료 수익과 직접적 연결이 돼서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025년 4월이에요. 지난달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하시고 껐떡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웹툰 작가와 관련된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4년 전이 2021년이요. 그때도 대선 후보였어요. 그때 부천의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11월 3일이요. 그리고 한 웹툰의 제목을 보고 나서 이재명이가 그냥 혼잣말처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웹툰 제목이 오피스 누나였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선정적이지가 않았답니다. 이거를 이재명이가 혼잣말처럼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뭐가 끌어? 하여튼 이자는 관음증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불법 사이트 이거 지가 보는 거 안 보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오피스 누나라는 말에서 확 끈다는 말이 나오지? 또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 이것도 3년 전 4년 전 대선 치를 때 한 말이에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 경력자 초보운전 경력자 어느 차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법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준해서 우리가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잖아요. 지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망언입니다. 이런 게. 자, 김문수의 망언집이라고 개딸들이 공개한 그 소책자를 보고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왜 망언이야? 김문수 명언집이네 하면서 내용들이 쫙 올라옵니다. 김문수의 명언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발언들이 있어요. 동성애는 저것들은 망언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그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유파 국민들은 그야말로 명언이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가 있냐?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과 출산에 문제가 있다. 맞는 말이네.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을 때는 어답션, 입양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잖아요. 또는 인공수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분들이 직접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팩트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자연의 섭리죠. 또 그것도 동성애의 난잡한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적 팩트 아니냐? 이걸 망언이라고 하니 그러면 김문수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을 왜곡한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게 망언이래. 이야말로 명언이지. 박근혜 대통령 진짜 단 한 푼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 걸로 재판청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받을 뿐이 아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감옥에 보내면 나도 뇌물죄로 감옥에 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100번 맞는 말이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딱 규정돼 있어요. 또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냐?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수출, 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마이너스다. 너무나 지당한 얘기네요. 이걸 망언이래 이것들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방문했습니다. 이제 현대계열 자동차 부품 회사죠.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620명 평균 나이가 28세, 평균 임금이 4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기업을 우리가 더 살려야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망언이에요? 연봉 평균 1억 가까이 넘는 대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혹시 망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국민 경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걸 망언이라고 합니까?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건 김문수 후보가 옛날 노동운동을 하면서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좌파 활동가들은 감옥 갔다 오는 걸 무슨 훈장 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감옥 한 번 갔다 오면 그 동네에서는 완전히 체급이 두세 단계 올라가. 그래서 감옥 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압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노란봉투법인지 뭔지를 그렇게 몇 년 동안 집요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는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했어요. 아, 진짜 제대로 된 명언이네. 불법 파업하는 것들한테는 망언이겠지. 그러나 우리 국민한테는 명언 아니에요. 방송, 지하조직, 청와대, 문화, 예술, 법조, 행정, 정당 모두 좌익들이 잡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계속 빨갱이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 야, 진짜 정확한 현실 인식이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 비상사태와 직결되는 문제인식 아닙니까? 이런 명언을 김문수가 장관으로 있기 전에도 그냥 그야말로 광야에서 혼자 소리 높여 외쳐온 거예요. 그러니 저것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무슨 수를 써도 김문수는 안 된다. 이렇게 똘똘 뭉치겠죠. 종북 주사파들은. 가장 무서운 진짜 자유우파가 나타났다. 저는 김문수 이재명 대결에서는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해도 김문수의 진심이 곧바로 드러나고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도적 차이로 김문수가 승리할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